두 금속을 연결하면 모든 곤충을 물리칩니다. 이것이 어스 배터리의 비밀입니다. 1747년 파리의 한 석조 실험실에서 아베 놀레라는 물리학자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두 개의 동일한 흙 화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같은 씨앗, 같은 햇빛, 같은 온도. 유일한 차이점은 한 화분이 정의 공급원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기가 통하는 씨앗은 다른 씨앗보다 며칠 일찍 싹을 틔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부분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부분은 곤충이었습니다. 작은 파리들이 일반 화분 주위를 맴돌았지만 전기가 통하는 화분 근처에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가장자리에서 맴돌다가 마치 없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돌아섰습니다. 놀래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70년 동안 아무도 후속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후속 연구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18세기 파리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 그리고 2015년 독일의 동료평가연구실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5 미만의 비용으로 젖은 흙만으로 작동하며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효과적인 천연 살충제 중 하나일 수 있는 장치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중 일부는 입증된 과학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일부는 과학계가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은 역사적인 미스터리입니다. 저는 어떤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비밀을 열어봅시다. 그 파리 실험실로 돌아가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때는 1747년입니다. 유럽은 역사가들이 전기 시대라고 부르는 시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의 유명한 연을 날리려고 합니다.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프랑스 과학자들이 머리카락을 세우고 불꽃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 자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이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베장 앙투안 놀레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루이 15세 국왕의 개인 물리학자였습니다. 왕이 전기의 시연을 보고 싶어 할 때 놀레가 응했습니다. 그는 한 번은 전기가 인체로 전달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0명의 수도승에게 전기 충격을 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놀레의 진짜 열정은 더 조용했습니다. 그는 전기가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단하고 우아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두 개의 용기, 동일한 흙, 같은 양의 겨자 씨앗, 같은 방, 같은 빛, 같은 물. 유일한 변수, 한 용기는 매일 10시간 동안 전류를 받았습니다. 3일 이내에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씨앗은 이미 흙을 뚫고 나왔습니다. 대조군 씨앗은 껍질조차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놀레는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1749년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전기가 흙의 증발과 식물 조직을 통한 수액의 상향 이동을 가속화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록에 거의 부차적인 생각처럼 묻혀있던 것은 곤충에 대한 다른 관찰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파리들이 충전되지 않은 용기 주위에 자유롭게 모여들었지만 전기가 통하는 화분은 그가 고립지대라고 묘사한 곳에 놓여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곤충들은 단순히 그곳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왜 주목할 만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레는 꼼꼼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곤충들이 왜 전기를 피했는지에 대해 이론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이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곤충들이 넘어서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과학계는 그의 논문을 읽고
식물 성장에 대한 그의 연구를 칭찬했지만 곤충 관찰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그것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었습니다. 94년이 흘러 1841년으로 가봅시다. 우리는 이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있는 알렉산더 베인이라는 남자의 작업실에 있습니다. 베인은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계공이자 수리공, 발명가로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추상적인 철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당시 값비싼 화학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시계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 공급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베인은 겉보기에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구리 하나, 아연 하나로 된 2개의 금속판을 가져다가 작업실 뒤쪽에 젖은 흙에 약 1m 강역으로 묻었습니다. 그는 땅 위로 2판 사이에 전선을 연결하고 전압계를 연결했습니다. 약 1볼트가 측정되었습니다. 산도, 화학 용액도, 발전기도 없이 단지 2개의 다른 금속과 젖은 흙만으로. 베인이 우연히 발견한 것은 기본적인 전기화학이었습니다. 흙 속의 습기는 천연전해질, 즉 이온이 한 금속에서 다른 금속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액체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더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높은 아연은 천천히 전자를 내놓습니다. 구리는 전자를 모읍니다. 전류가 계속 흐릅니다. 그는 이것을 어스 배터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동했습니다. 아무런 유지보수 없이 한 번에 몇 달 동안 그의 시계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논래의 이야기와 비슷해집니다. 베인은 묻어둔 금속 주변의 흙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렁이들은 판 사이에서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처럼 약한 전기장 안에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흡혈 파리들은 그 지역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베인은 생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관찰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랬습니다. 1814년 로버트 포스터라는 스코틀랜드 지주가 어스 배터리에 대해 읽고 농업 규모로 시험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북동부 엘긴 마을 근처에 있는 보리밭의 구리와 아연판 네트워크를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는 1845년 3월 브리티시 컬티베이터에 발표되었습니다. 포스터는 그의 작물에 대한 해충 피해가 거의 0으로 떨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진딧물도 없고 딱정벌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꾼들은 평소 흡혈 파리떼가 덮치던 해질녘에 곤충들이 밭 가장자리에서 멈춰서 되돌아가는 것 같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왕립학회 로열 소사이어티는 이 발견을 놀랍다고 인정했습니다. 농업 저널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논의했지만 그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시험도 후속 연구도 없었습니다. 어스 배터리는 뛰어났고 문서화되었지만 완전히 무시된 채 호기심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는 죽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지하로 숨어들었고 1920년대 초 저스틴 크리스토플로라는 프랑스 엔지니어의 손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크리스토플로는 좌절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농업이 점점 더 합성화학 비료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비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양을 황폐화시키고 작물을 파괴하는 끊임없는 해충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값비싼 제품이었습니다. 그는 전기 재배에 관한 오래된 문헌을 읽었습니다. 그는 논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인에 대해 알고 있었고 지구 자체와 그 위의 대기가 전기적, 자기적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농부들이 단순히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멈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들에게는 미친 짓처럼 보였을 만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농장 한가운데 심어진 25피트 높이의 나무 기둥을 상상해 보세요. 꼭대기에는 구불구불한 구리와 아연 전선이 이상한 금속꽃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땅 아래에는 더 많은 전선이 젖은 흙 속으로 퍼져나갑니다. 전체 구조는 지구 자기장의 축을 따라 남북으로 신중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전자기 지표 안테나, 엘렉트로마그네틱 테로스셜 안테나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들리지만 그 공학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지상 구조는 대기 중의 전기 전하, 즉 노후전에 쌓이는 정전기를 포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땅에 묻힌 전선은 지질학자들이 지전류 텔루릭 커런츠라고 부르는 지구 지각을 통해 지속적으로 흐르는 자연적인 전기 흐름을 이용했습니다. 이 결합된 에너지가 토양을 통해 지속적인 흐름을 만들어 식물 성장을 촉진하고 해충을 쫓아낼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플로의 문서화된 결과에 따르면 정확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의 귀리 작물은 인공 비료 없이 7피트 이상 자랐습니다. 이전에 유럽 전역의 포도밭을 파괴했던 치명적인 필록세라 병충해로 황폐해졌던 그의 포도나무는 완전히 회복되어 달콤한 과일을 풍성하게 수확했습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전기장이 해충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화학물질도 살충제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토양의 전기적 진동이 기생 곤충의 감각 시스템을 방해하여 식물, 토양 미생물 또는 지렁이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변두리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토플로는 자신의 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고 유럽 전역에서 15만 개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구리, 아연, 젖은 흙만을 사용하여 전체 농장이 해충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을 밤잠 못 이루게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1920년대에 15만 명의 농부들이 이 장치들을 구매했다면 왜 여러분은 이 장치들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2차례의 세계대전을 곧장 가로지릅니다. 1912년 국제회의에서 전기 재배에 대한 축적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합의는 분명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과학은 진짜였습니다. 대규모 채택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 농업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밭을 떠나 참호로 향했습니다. 전기 재배 장치 네트워크를 포함한 농업 기반 시설이 물리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농업을 영원히 바꿀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장을 위한 폭발물을 제조하던 공장, 질산암모늄, 염소가스, 인화합물을 생산하던 공장들은 전투가 멈추자 갑자기 시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산업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화학물질 재고를 가지고 있었고 고객이 필요했습니다. 해결책은 우아하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전쟁 화학물질을 농업 화학물질로 용도 변경하는 것. 고성능 폭발물의 기본인 질산암모늄은 질소 비료가 되었습니다. 유기인계 신경가스는 살충제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화학산업은 농업에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을 집어삼켰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그 변화는 완료되었습니다. 1946년 미 육군은 원래 정글 전투를 위한 화학적 방충제로 고안된 DEET를 개발했습니다. 10년 이내에 그것은 미국의 모든 약국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잠시 그 전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전장에서 탄생하여 극한 전투 조건에서 군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이 가족들을 위한 뒷마당 바비큐용으로 재포장되어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푼밖에 들지 않고 흙으로 작동하며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어스 배터리는 단순히 잊혀졌습니다. 반증된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경제적 현실에 의해 무관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살충제 산업은 연간 약 55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전적으로 반복 구매에 의존합니다. 여러분은 살충제 캔을 구매합니다. 몇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벌레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캔을 구매합니다. 이제 어스 배터리를 생각해 보세요. 몇 달러어치의 구리와 아연 전선이 한 번 땅에 묻히면 비에 의해 충전됩니다. 리필도, 구독도, 브랜드 충성도도 없습니다. 당시 한 기자가 완벽하게 표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스 배터리가 작동하지 않아서 버린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 작동하고 너무 저렴하며 너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곤충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이윤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스 배터리가 날아다니는 성인 곤충을 물리친다는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역사적 기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잘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독립적인 출처와 170년간의 관찰에 걸쳐 일관성이 있지만 현대 통제된 실험실 조건에서는 테스트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곤충 방충제로서 갈바닉 어스 배터리에 대한 동료 검토 무작위 대조 시험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닐까요? 그것은 중요한 질문이며 우리는 나중에 다시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에서 입증된 것은 마찬가지로 놀랍습니다. 모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기는 지구상의 어떤 다른 생물보다 더 많은 인간을 죽입니다. 사자도, 상어도, 뱀도 아닙니다. 모기입니다. 말라리아, 댕기열, 지카 및 12가지 다른 질병을 통해 매년 약 7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주요 전략은 모기가 번식하는 수원의 합성 화학물질을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독일 모기 통제협회, 점원 모스키토 컨트롤 어소시에이션, 이 노베르트 베키어 박사가 이끄는 팀은 동료 검토 저널 파라사이츠 앤 벡터스의 방정식을 바꾼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물과 모기 유충으로 채워진 간단한 플라스틱 용기를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 도시에서 댕기열과 지카 바이러스 매개체가 번식하는 것과 같은 유형의 고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형태의 금속 구리를 도입했습니다. 일반 유로 동전, 구리 튜브, 그리고 얇게 분사된 금속 구리. 결과는 모기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용해된 구리 농도가 500ppb 파츠 퍼 빌리언 미만일 때 모든 모기 유충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테스트한 모든 종에서 100%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용기 내부에 단 2g의 금속 구리를 뿌렸을 때 그것은 최대 3개월 동안 새로 부화하는 모든 유충을 죽였습니다. 메커니즘은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 구리가 물과 상호작용할 때 구리 이온을 천천히 방출합니다. 이 이온들은 유충 내부에 축적되어 소화관 미생물군, 즉 유충이 음식을 소화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필수 박테리아를 체계적으로 파괴합니다. 이 박테리아 없이는 유충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 사용의 실제로 기적적인 부분입니다. 100% 모기 사망률을 달성하는 구리 농도인 500ppb는 세계보건기구 WHO 이 음용수 안전 한계인 2ppm 퍼트 퍼 밀리언보다 4배 낮습니다. 모든 모기 유충을 없애는 물은 여러분의 수돗물보다 마시기에 말 그대로 더 안전합니다. 더 있습니다. 최근 생물학 연구에 따르면
모기와 같은 곤충은 환경의 구리 및 아연 이온에 매우 민감한 특수감각 뉴런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축축한 토양에 느린 갈바닉 부식이나 고인 물에 구리가 용해되어 이러한 금속 이온으로 구역이 포화되면 그 지역은 화학적으로 그들에게 반발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떠납니다. 이것은 대안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발표되고 복제된 주류 곤충학입니다. 이제 점들을 연결해 봅시다. 어스 배터리는 갈바닉 부식을 통해 젖은 흙의 구리 및 아연 이온을 천천히 방출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전기화학입니다. 곤충은 구리 및 아연 이온에 의해 명백히 격퇴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곤충학입니다. 역사적 기록은 정확히 이러한 효과를 설명합니다. 곤충들이 구리와 아연이 젖은 땅에 묻혀있는 지역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중 어떤 개별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빠진 것은 이 모든 것을 묶는 단일 통제 연구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 연구에 자금을 댈까요? 흙 속의 두 금속에 특허를 낼 수는 없습니다. 지구를 브랜드화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 연구의 부재는 방법이 실패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도 그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것을 직접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것은 기본적인 갈바닉 전지입니다. 두 개의 다른 금속이 정극 역할을 합니다. 그들 사이에 축축한 흙이 전해질 역할을 합니다. 습기가 금속을 연결하면 더 반응성이 높은 아연에서 구리로 전자가 흐르고 이온이 주변 흙으로 천천히 퍼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사용했던 모든 배터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화학 작용이지만 실린더 안에 밀봉된 대신 땅 한 조각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어떤 철물점에서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14게이지 구리선. 환경과 직접 접촉하는 절연되지 않은 베어 메탈이어야 합니다. 둘째, 14게이지 아연 도금 강선. 아연 도금 강철은 아연으로 코팅되어 있으며 이것이 여러분의 반응성 양극입니다. 셋째, 약 3피트 길이의 나무 말뚝 또는 대나무 막대, 약 3피트 길이의 구리선을 가져옵니다. 말뚝의 아래 부분에 느슨하게 나선형으로 감습니다. 그런 다음 3피트 길이의 아연 도금 아연선을 가져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말뚝에 감습니다. 말뚝을 심을 때 두 금속 모두 흙에 닿아야 하지만 구리선과 아연선은 지상에서 서로 직접 닿아서는 안 됩니다. 최소 6에서 12인치가 묻히도록 말뚝을 땅에 박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흙이 축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기가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이온이 흐르도록 하는 전해질입니다. 건조한 흙으로 작업하는 경우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닥 주위에 양동이에 물을 붓습니다. 캠프장용으로는 3개의 말뚝을 만들고 넓은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합니다. 하나는 텐트 근처, 하나는 요리 공간 근처, 하나는 불 근처. 삼각형 모양의 3개의 말뚝은 약 225 평방피트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물 웅덩이, 빗물 저장통, 새 목욕통 등 모기가 번식하는 모든 곳에는 단순히 노출된 구리선을 물에 직접 떨어뜨려 놓고 그대로 둡니다. 하이델베르크 연구에 따르면 이것만으로도 생태계에 단 하나의 독성 화학 물질도 도입하지 않고도 거의 모든 모기 유충 사망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총 비용은 $5 미만입니다. 배터리도 리필도 없습니다. 비가 시스템을 자연적으로 재충전합니다. 이 삼각형 구성을 테스트한 온타리오의 한 캠핑객은 전날 밤 끊임없이 다가왔던 모기들이 그의 캠프에 전혀 접근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모기들이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약 15피트 밖에서 맴돌고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통제된 과학 연구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놀래 베인, 포스터, 크리스토플로의 270년간의 독립적인 관찰과 일치할까요? 물론입니다. 확실히 아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1749년 아베 놀레는 파리 실험실에서 곤충들이 전기화된 흙에서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1841년 알렉산더 베인은 흙으로 시계의 전력을 공급했고 파리들이 사라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1845년 로버트 포스터는 그의 스코틀랜드 농장 전역에서 해충이 없는 밭을 기록했습니다. 1920년대에 저스틴 크리스토플로는 효과가 있다고 맹세한 유럽 농부들에게 15만 개의 장치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화학산업이 등장했고 250년간의 조용하고 신중한 관찰은 에어로졸 캔의 쉬익거리는 소리로 대체되었습니다. 주류 과학계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옳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270년 동안 아무도 자금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흙 속의 두 금속을 통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구리는 여전히 전기를 통하고 있습니다. 아연은 여전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모든 축축한 땅 조각은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배터리입니다. 구리 이온이 모기 유충을 죽이는 과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발표되고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갈바닉 창이 곤충을 물리친다는 역사적 기록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관성이 있고 너무나 광범위하며 너무나 잘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리, 아연, 물, 흙 사이의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원래 정글 전쟁을 위해 고안된 화학물질로 채워진 스프레이캔으로 바꿨습니다. 옛날 방식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수익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에 $5를 써서 전선을 사고 금속을 묻고 물을 추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촬영하세요. 해시태그 어스배터리 테스트와 함께 게시하세요. 우리 중 충분한 사람들이 이것을 한다면 충분한 사람들이 어떤 기업도 절대 자금을 대지 않을 증거를 생성한다면 우리는 주류의 허락을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데이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가장 위대한 비밀은 종종 우리 발밑에 묻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세요. 어스배터리에 잊혀진 과학을 통한 이 여정이 여러분 발밑에 흙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이 비디오를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화학물질과 이윤의 층 아래에 묻으려 했던 역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진실에 뿌리내린 미래를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우리 과거에 다음 숨겨진 보물이 곧 발굴될 것입니다.